이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님의 국적을 이제 속여가지고 입학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기사에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바로 중간에 퇴학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꼭 합법적으로 입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SAT 수업 영상이 아닌 이 해외 입시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는 이런 해외 입시 관련해서 워낙 정보도 많고 인터넷에 막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좀 전달되는 경우도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차근차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 선택입니다. 일단 해외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 4가지에 해당되는 학교를 입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일반고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고에서 해외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인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국제고, 외고 이 4가지 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볼 학교는 이제 외국인 학교인데요.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학교예요.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 국내 일반고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 조건이 학생 본인 3년 해외 거주 경험 또는 부모님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 외국인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미국, 영국 학교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 입시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높은 해외 대학 진학률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함정이 있는 게, 이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지만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부분 해외 대학교를 원튼 원치 않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학교 중에서도 예외인 학교가 하나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이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내 대학에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 달튼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굉장히 빡세요.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청라 달튼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시려면 입학 시험도 굉장히 잘 봐야 될 거고 대기열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님의 국적을 이제 속여가지고 입학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기사에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게,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바로 중간에 퇴학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꼭 합법적으로 입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학교는 이제 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학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해외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근데 이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종류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국제학교랑 일단 제주국제학교를 나눠서 볼 텐데요. 이 두 국제학교는 국가에서 인가된 국제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가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 거고, 일반 국제학교와 이 제주국제학교의 차이점을 보면, 일반 국제학교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본교가 따로 존재하는 학교이고요.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본교 자체가 국내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 입학을 할 수 있고 내국인 인원 제한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외국인 비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내국인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반면 이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자국민만 입학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 국제학교랑은 학교 들어갔을 때 외국인의 비율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 두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조건이 학교마다 상이한데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으면 입학 시험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면접의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룹 면접, 그룹 모의 수업 시연을 통해서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입학 조건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유튜브에 실제로 검색을 하시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본인이 이제 데려다주고 그 과정을 본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자녀가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인가국제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교내에서 제공되는 국어와 사회과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국내 학력까지 인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외국인 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국내 대학교를 갑자기 진학하고 싶다, 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만 국가인가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국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될 국제학교는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불리는 국제학교인데요. 이런 학교들은 미국에서는 이제 인가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인가가 되지 않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부분 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적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종류예요. 그럼 왜 최근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서울권이나 부산권 등 도심 근처라는 지역적인 장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학생이 제주도에 가서 혼자 기숙생활하는 게 좀 마음이 쓰인다 라고 하거나 외국인 학교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서 입학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그 두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국가에서 인가된 국제학교보다 학생 인원이 소수이면서 학교 규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같은 도심 지역에 건물 하나가 그냥 학교로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비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더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장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될 학교는 국제고인데요. 국제고는 총 우리나라에 8개의 학교가 있고요. 현재는 특목고로 분류되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국제고 같은 경우는 여기 청심국제고등학교,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정치, 문화 수업과 같은 국제 관련 사학과 과목을 일정 이상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고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비해 당연히 학비가 저렴합니다. 왜냐면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요. 대기열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될 학교는 이제 외고인데요. 외고 같은 경우는 국내에 총 30개의 외고가 존재를 해요. 서울권에는 6개의 외고가 존재를 하고 서울 외 지역에는 24개의 외고가 있습니다. 이런 외고는 국제고와 같이 특목고로 분류가 되지만 이제 목적 자체가 언어학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외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언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한 개 더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하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제2외국어를 한 개 더 내가 반드시 이수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 외고 내 국제반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대학 입시, 미국 대학이나 영국 대학을 준비한다면 사실 외고는 추천드리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도 외고 출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4개의 학교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이 외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불리는 곳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비인가된 대안학교나 그냥 단순히 어학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가를 받지 않은 무늬만 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이런 학교들은 학력 인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가가 해외에서 받아져 있는지 또는 국내에서 받아져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해외 대학이나 국내 대학이나 입시 원서를 넣을 때 학력 인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앞서 말씀드린 4개 학교 종류 중에서 한 가지 대학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 입시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외 입시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이나 좀 헷갈려 하시는 정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을 하나둘씩 나눠볼까 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